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수능 원서 접수 교육입니다. 원래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보통 센터에서 이러한 그 원서 접수 교육을 담당하고 같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센터 출입이 좀 어려워지면서 센터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능 원서 접수 교육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해드릴 테니까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꼭 수능 접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일단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가서 수능 접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할 때 준비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원서 접수 유의사항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정 및 장소 안내입니다. 저는 여기서 접수 기간, 그리고 성적 통지표 배부, 마지막으로 환불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3일 목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해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안 하니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얼른 가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사람까지 되냐 하면 9월 18일 금요일,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5시까지 접수 장소에 입실한 사람까지 돼요. 5시 1분에 도착하면 이제 수능을 올해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날 타이트하게 가시지 말고 전날이나 다음 주 주중에 꼭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렇게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있잖아요. 그럴 때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접수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원래는 그 제2외국어를 안 보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좀 접수를 내역을 변경해야겠다 싶을 때는 이제 가셔가지고 저 조금 변경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와주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수능을 봤어요. 수능 성적 통지표는 언제 배부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능 성적 통지표는 2020년 12월 23일에 배부됩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까지 배부되고 우리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 기관 우리가 가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원서 접수를 한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요즘 또 대면 활동이 조금 자제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좀 어떤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도 그 수능의 성적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이렇게 수령받는 거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환불 신청 기간은 언제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수시 모집에 합격해버린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모집에 합격했어요. 이런 경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이런 경우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천재지변 혹은 질병, 수시 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등의 각종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환불을 할 수 있고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치면 응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그럼 언제 신청을 하냐? 환불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금요일까지 환불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이 점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출 서류 구비에 대해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원서 접수와 똑같이 제출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접수 기관에 신청을 하면 이제 환불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언제 이제 수능 접수를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접수를 해야 되나요?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면 됩니다. 아래 예시는 이제 김포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예요. 그러면 김포교육지원청에 가서 이런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이제 운양동에 위치해 있고 아래에는 전화번호니까 한번 연락드린 다음에 바로 가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 준비물은 다음에 6가지예요. 첫 번째는 응시 원서, 기록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딱 가시면 교육지원청에 가시면 응시 원서가 구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권용 규격 사진 2개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수능 시험을 딱 보러 가면 이제 감독관님께서 이제 얼굴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세요. 얘가 맞나 하면서 그 사진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니까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2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시험을 보러 가겠다라고 해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신분증 필요하고, 응시 수수료,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도장, 이렇게 6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두 나를 약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물들이니까 꼭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6가지 준비물 중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권용 규격 사진 2개입니다. 여권용 규격 사진이라고 하면 되게 좀 옛날에는 사진 크기도 좀 다르고 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좀 자세하게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꼭 지켜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켜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6개월이 조금 넘어갔을 경우에도 지금 본인의 모습과 사진의 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너무 바뀌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린 시절이라서 이 친구가 이 친구인가 하고 잘 모르겠는 그런 사진들을 붙여놓으면은 당일날에 좀 애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시마다 이걸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오시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찍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권용 규격 사진이라고 하면 가로 3.5cm 그리고 세로 4.5cm의 약간 사진관 가시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규격이 나와 있는데,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가리면 안 돼요. 모자를 이렇게 썼다거나 비닐을 썼다거나 하는 등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디지털 사진으로 요즘도 많이 증명사진 대체하잖아요. 디지털 사진의 경우에는 원판 변형, 제 얼굴과 사진의 얼굴이 너무 다르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되고 테두리가 없어야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셔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친구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몇 과목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수수료까지도 갖고 와봤어요. 먼저 1개 영역부터 4개까지는 37,000원을 수수료로 납부를 해야 되고,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최저를 위해서 수능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수능으로 가려고, 정시로 가려고 수능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해서 과목 개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수수료 면제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면제를 받아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증명서는 추후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텐데,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그렇게 따지면 2020년 8월 4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을 구비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친구들은 얼른 준비를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시 원서를 변경할 때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응시 원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응시 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서 응시 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교육지원청이 될 거예요. 각 시구별에 있는.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이 불가해요. 선생님 저는 그 사이에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데서 접수를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으면 절대 안 됩니다.
딱 그 곳에 가서 저 과목을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관련 증빙 서류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 증명서 이런 것들을 꼭 구비를 하고 같이 들고 가셔야지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친구들도 응시 원서를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내로 접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두고 있다가 다음 주 상담 때 했어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응시 원서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가야 됩니다. 응시자 본인이 가서 신분증 제출하고 제가 수능을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너무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못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리로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이제 제출을 해주실 수 있는데 원서 제출을 할 때 꼭 가져가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아버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라고 해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겠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지만 대리로 접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첨부해서 제출을 한 다음에 접수 창구에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요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19에 예방하기 위해서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꼭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자세한 접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가시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하러 온 다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같이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가시면 응시 원서 기초 자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응시 원서 기초 자료. 내가 주소지는 어디이고 몇 과목을 시험 볼 거고 어떤 과목을 시험 볼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이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아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진이랑 본인이랑 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신분증과 이제 자신의 얼굴을 비교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살짝 내려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응시 원서를 수령하게 되고 응시 원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사진을 부착하게 됩니다. 사진을 부착하고 서명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응시 원서를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시 수수료 이걸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빙 서류라던가 필요한 제출 서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접수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서명하고 제출하면 접수증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렇게 9가지의 과정을 거쳐야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고 이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생략하면 원서 접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과정을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상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원서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준비물도 물론 챙겨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원서를 수능을 몇 개를 볼 것인지 어떤 과목을 볼 것인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서 접수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수능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겠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 유의사항 그리고 준비물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일정과 장소 안내까지 드렸는데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지금 댓글창으로 써주세요. 그 온라인 제공 동의자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검정고시 성적 확인서를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검정고시 성적을 만약에 제공을 허가한 사람들은 안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검정고시 성적 확인서까지도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딱 챙겨가야지만 안 쓰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민주는 그런 그 검정고시 확인서까지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면접 준비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현재 면접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착순 신청을 한 다음에 그러면 면접 준비도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를 같이 할 거고, 그 이전에도 이제 공통 질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혼자 나는 어떻게 질문에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지 말고 면접 준비도 같이 다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은 수능 원서 접수 교육이라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수시 원서 접수 교육 때는 짧게 강의를 하고 이제 줌으로 다 같이 들어와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형도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런 다음에 6개 대학에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전문대의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서 아마 다 같이 대학 입시 소양교육 시간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게 최고이긴 한데 아마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셔서 다다음 주 금요일에는 아마 수시 원서 접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소개서랑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수시 비용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해당 각 지역의 꿈드림 센터에 전화를 해서 혹시 수시 원서 접수 비용도 지원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전화해서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벌써 이제 수능 원서 접수 교육까지 하는 9월 중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엄청 박차를 가해서 수능이나 수시 원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조금만 더 화이팅해서 수시랑 수능 모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능 원서 접수 교육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시 원서를 변경할 때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응시 원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응시 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서 응시 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교육지원청이 될 거예요. 각 시, 구별에 있는.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이 불가해요. 선생님, 저는 그 사이에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데서 접수를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으면 절대 안 됩니다. 딱 그 곳에 가서 저 과목을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관련 증빙 서류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 증명서 이런 것들을 꼭 구비를 하고 같이 들고 가셔야지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친구들도 응시 원서를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내로 접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두고 있다가 다음 주 상담 때 했어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응시 원서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가야 됩니다.
응시자 본인이 가서 신분증 제출하고 제가 수능을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너무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못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리로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이제 제출을 해주실 수 있는데, 원서 제출을 할 때 꼭 가져가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아버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라고 해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겠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지만 대리로 접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첨부해서 제출을 한 다음에 접수 창구에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요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19에 예방하기 위해서,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꼭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자세한 접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가시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하러 온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같이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가시면 응시 원서 기초 자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응시 원서 기초 자료, 내가 주소지는 어디이고 몇 과목을 시험 볼 거고 어떤 과목을 시험 볼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이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아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진이랑 본인이랑 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신분증과 이제 자신의 얼굴을 비교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살짝 내려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응시 원서를 수령하게 되고 응시 원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사진을 부착하게 됩니다. 사진을 부착하고 서명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응시 원서를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시 수수료, 이걸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빙 서류라던가 필요한 제출 서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접수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서명하고 제출하면 접수증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렇게 9가지의 과정을 거쳐야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고, 이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생략하면 원서 접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과정을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상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원서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준비물도 물론 챙겨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원서를 수능을 몇 개를 볼 것인지, 어떤 과목을 볼 것인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서 접수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수능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겠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 유의사항 그리고 준비물,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일정과 장소 안내까지 드렸는데,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지금 댓글창으로 써주세요. 그 온라인 제공 동의자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검정고시 성적 확인서를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검정고시 성적을 만약에 제공을 허가한 사람들은 안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검정고시 성적 확인서까지도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딱 챙겨가야지만 안 쓰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민주는 그런 그 검정고시 확인서까지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면접 준비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현재 면접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착순 신청을 한 다음에 그러면 면접 준비도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를 같이 할 거고, 그 이전에도 이제 공통 질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혼자 나는 어떻게 질문에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지 말고 면접 준비도 같이 다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은 수능 원서 접수 교육이라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수시 원서 접수 교육 때는 짧게 강의를 하고 이제 줌으로 다 같이 들어와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형도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런 다음에 6개의 대학에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전문대의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서 아마 다 같이 대학 입시 소양교육 시간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게 최고이긴 한데 아마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셔서 다다음 주 금요일에는 아마 수시 원서 접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소개서랑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수시 비용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해당 각 지역의 꿈드림 센터에 전화를 해서 혹시 수시 원서 접수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전화해서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벌써 이제 수능 원서 접수 교육까지 하는 9월 중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엄청 박차를 가해서 수능이나 수시 원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조금만 더 화이팅해서 수시랑 수능 모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능 원서 접수 교육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